안녕하세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오늘의 다이어트 팁은 돈을 들이지 않는 다이어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잘 끝까지 보시고 다이어트 하시는데 또 다이어트 상담하시는데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돈 안 드는 다이어트와 함께 할 책은 40살의 다이어트입니다. 이 책은 2013년도에 처음 나왔고요. 제가 이 책을 2016년도에 봤는데 일반인이 쓰신 책이지만 가만히 있어. 아주 유용하고 좋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은 기타오리 하즈메라는 일본의 PD신데요. 이분이 우리나라 그 PD들처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뭐 그런 분인데 아마 다이어트에 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기획하면서 다이어트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전문가가 됐던 케이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인 저자의 책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읽다 보면 일본 분들의 책은 조금 극단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뭐 예를 들어 낫또를 먹었더니 암이 나왔고 만성질환이 나왔으며 뭐 모든 것이 해결됐다. 낫또 하나만 보고 기적적으로 뭔가가 나은 게 많은데 중간이 없고 낫또를 먹고 며칠 있다가 좋아지고 며칠 있다가 좋아져서 몇 년 있다가 좋아졌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지 중간이 왜 좋아졌는지가 모호한 책들이 너무 많고 극단적으로 좋다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말이 최고다 약간 이런 만화책 읽는 것 같은 단순한 책이 많아서 선호하진 않는데 이 책은 그거랑 조금 달라요. 그리고 돈 안 드는 다이어트에 아주 강력한 한방을 갖고 있죠. 이 책을 조금 요약해 드릴게요. 다이어트를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도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도 계실 테니까 40살의 다이어트라는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중년이 되기 시작한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다이어트 책입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시작은 돌연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암 때문에 사람들은 암을 가장 나쁜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망 원인은 암보다는 뭐 뇌졸중, 갑작스러운 심근경색 이런 걸로 인한 어떤 사망이 실은 더 많다. 근데 그 이유를 추적해 보니까 비만 때문인 게 훨씬 확률이 높았고 그래서 비만이 어째서 안 좋다에 관한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요 현상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중년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살 빼야 합니다. 미용을 떠나서 당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갑작스러운 돌연사를 막기 위해서 다이어트는 해야 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다이어트에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뭐 낫또 다이어트, 바나나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들이 매년 유행을 거스르고 있는데 이 시기에도 낫또 다이어트가 유행했다가 알고 보니 낫또 다이어트 뭐 조작이었다 이런 뉴스가 크게 터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언급하면서 원푸드 다이어트는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살은 빠져요. 대신 뭐 한 2, 3kg 정도 빠지는 걸 기대하는 건 괜찮지만 그 이상은 원푸드로는 여러 가지 건강상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 저자가 표현하는 원푸드 다이어트의 나쁜 점은 특정 식품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품게 하는 사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운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랑 좀 생각은 비슷한데 이분은 운동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운동을 하면 칼로리가 소모가 되니까 살이 빠진다. 흔하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내가 먹었던 것들을 운동으로 소화시키고 에너지로 발산시키니까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전제는 운동하고 나서 뭔가를 먹지 않는다는 전제죠. 평소처럼 먹는데 운동만 추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살이 빠지고 건강으로 좋지만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하고 나면 배고파요.
출출해서 뭐 칼국수라도 먹게 되고, 줌바 댄스 같은 거 하고 나면 또 이렇게 뭐 간식 좀 먹고 가자, 허기지니까. 아니면 뭐 술을 드신다거나 뭐 맥주를 한잔 하신다거나. 운동하고 나면 평소에 안 먹던 것들을 플러스 알파로 먹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이어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운동을 해보면 아시지만, 운동을 했을 때 고통, 괴로움, 그 시간, 에너지 투자에 비해서 칼로리 소모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살 빼시는 분들은 옆에 트레이너 선생님 끼고 이렇게 약간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지, 일주일에 두세 번씩 1시간씩 가갖고 조금 기분 전환으로는 감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공감하죠. 또 여기서는 그 지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참 유용한 건데, 우리가 부인하고 남편이 같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 보기에는 남편이 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스페어 타이어라고 그러죠. 옆구리 살을 만져보면 부인이 더 많이 만져줘요. 남편은 안 만져지고. 그러면 남편들이 얘기하죠. 나는 근육이고 당신은 지방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두 개의 지방이 살아요. 하나는 곱창 지방이 있고요. 하나는 삼겹살 지방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내장에 이렇게 곱창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낀 그거를 이제 곱창 지방이고, 삼겹살은 말 그대로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었을 때 그 이렇게 표피에 느껴지는 그게 있잖아요. 손으로 만졌을 때 스페어 타이어처럼 나오는 건 삼겹살 지방이에요. 그리고 곱창 지방은 손으로 아무리 만져도 잡히지가 않아요. 당연하겠죠? 곱창 지방과 삼겹살 지방 중에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곱창 지방이 잘 끼게 돼 있어요. 원래 태어나길 그래요. 그 남자가 갖고 있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고요. 여자는 10대 초반만 되기 시작해도 곱창 지방보다는 삼겹살 지방이 많이 껴요. 왜 그러냐면, 곱창 지방은 우리가 배고플 때 그때그때 써먹을 수 있는 통장에 들어있는 그냥 돈이에요. 통장에 여유로 갖고 있는 돈. 그래서 배고플 때 그때그때 그 곱창 사이에 낀 지방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을 하죠. 삼겹살 지방은 정기 적금이에요. 아주 기아 상태, 뭐 전쟁이나 뭐 아주 극단적인 상태, 뭐 임신을 했을 때, 그럴 때 아니면 쓰이지 않는 정기적금 같은 형태의 지방이 삼겹살 지방이에요. 지방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해요. 지방에서 좋은 물질이 나와요.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그 고혈압도 좀 낮춰주고 혈당도 낮춰주는 좋은 성분도 나오고, 또 지방 때문에 사람이 체온 조절도 할 수 있고, 엉덩이 같은 데 지방 많은 이유가 그 생식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뭐 이렇게 충격에서도 사람을 방어해주는, 그래서 지방 자체는 좋은 애인데, 이제 나쁜 지방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삼겹살 지방과 곱창 지방이 있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똑같이 배가 남자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안 잡혀지는 이유는, 남자는 곱창 지방 위주로 있고 여자는 삼겹살 지방 위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삼겹살 지방과 곱창 지방 중에 뭐가 더 몸에 안 좋을까? 돈 안 들이고 살 빼는 방법. 첫 번째, 체중계가 필요합니다. 돈이 안 든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한 2만 원 들겠는데요. 이 정도야. 한 50g에서 100g 단위로 잴 수 있는 디지털 체중계를 구입하셔야 되고요. 이 정도는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침 저녁으로 체중을 재시는 거예요.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셔서 아침 체중 녹음하시고, 저녁에는 주무시기 직전에 본인의 체중을 재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쟀을 때랑 저녁에 쟀을 때 옷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옷이든 뭐 그런 옷을 입고 재시는 게 좋고, 체중계 위치는 정해져 있어야 돼요. 어느 날은 소파에 있다가 어느 날은 뭐 부엌에 있고 이러면은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체중계 위치를 딱 정해 두시고, 아침 저녁으로 체중계를 재시는데 그것만으로도 다이어트가 돼요. 이해 안 되시죠? 여기서 이제 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표 어딘가 보이시죠?
아침에 쟀을 때와 저녁에 쟀을 때 체중 차이는 평균 1kg 정도 납니다. 그리고 저녁에 뭐 술을 좀 드셨다거나 과식을 하면 2kg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하루에 체중이 1, 2kg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톱니바퀴처럼. 근데 이 책에서는 아침 체중을 기본으로 두라고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쟀을 때의 체중이 우하향 곡선, 그러니까 아침마다 체중이 조금씩 줄어 있어야 제대로 다이어트가 되는 거고, 아침마다 체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 당연히 지금 다이어트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루에 감량 목표를 500g에서 50g에서 100g 정도로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한 달에 한 1.5kg에서 3kg 정도 감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여기서는 입문편, 응용편, 상급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아주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프를 재다 보면 이게 그래프가 아래로 가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아주 좋아지면서 양을 좀 본인이 스스로 줄여요. 이렇게 살이 이렇게 하면은 이번 주에 뭐 2kg 빠지겠는데 이러면서 저녁에 술을 안 드신다거나 식사량을 줄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하게 돼요.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뭐 술이 좋다 안 좋다, 뭐 원푸드고 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도 다이어트가 가능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뭐 어쩔 수 없이 뷔페를 가게 됐다, 뭐 돌잔치를 갔다, 그래서 확 먹었어. 저녁에 평소보다 아침 저녁 갭이 1kg였는데 그날은 2.5kg가 나왔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각성해서 그 다음날은 뭐 한 끼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침에 쉐이크 이렇게 가볍게 먹는다든지 스스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돈 안 드는 다이어트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2, 3kg 충분히 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응용편, 상급편에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스트레칭 방법,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등등을 통해서 이분이 14kg인가 16kg를 감량한 그 자기의 체험도 같이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입문편에서 얘기하는 것들, 디지털 체중계 50g 단위로 잴 수 있는 디지털 체중계 필요하고,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정해서 배 사진을 찍어라.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이어트 한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잠옷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장소에서 이왕이면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칼로리 계산이나 식사일지 뭐 영양에 대해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칼로리 계산이나 식사일지에 대해서 저번에 잠깐 언급한 게 있는데, 본인이 성향상 그게 즐겁고 자극이 되면 좋죠. 근데 귀찮고 그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하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이어트는 가장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칼로리 계산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이나 차는 당연히 많이 마시는 게 좋고,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약간의 탈수작용이 있는 차는 피하신다면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저녁만 양을 반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한 입 정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나는 식욕이 폭발하는 사람이다, 내 식욕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프를 그리시다 보면 이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게 사람에게 굉장한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다른 어떤 다이어트 방법, 뭐 약이나 그런 힘을 빌리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혹 약이나 어떤 식품의 힘을 빌리시더라도 이 아침 저녁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그리 복잡하지 않게 본인 스스로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이어트 하는데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좋은 방법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 그래서 40살의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 다이어트를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번쯤은 보셔야 될 만한 아주 좋은 책으로 꿈꾸는 한약사 김경수는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성공하세요.